4번, 6번. 자, 보자. 우리 어제 했던 얘기다, 그지? 민서는 아마 어제 수업 못 들었으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로 끝을 내야 될 거고, 어제 영상 아직 못 봤을 테니까 어제 영상 꼭 보세요. 알았죠? 원방에 대한 핵심만 쏙쏙 얘기해 놓은 거예요. 안 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알았죠? 자, 지금 4번 문제를 보면은 뭐 합니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그지? 맞지? 4번 맞나? 뭐야? 2번이잖아, 이거는. 뭐야? 미안해. 6번부터 할게요. 6번, 이 문제 6번도 별표. 얘들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우리 어제 배운 원방 한번 생각해봐. 어제 어디까지 배웠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그 자취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자취의 방정식, 자취를 구하는 걸 가지고 원방을 설명했어요. 두 번째, 일반형과 표준형에 대한 얘기 간략하게는 진행했습니다. 맞죠? 그거 말고. 축에 접하는 원 했지. X축에 접하는 경우는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에 관여한다. Y축에 접하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에 관여한다.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어디에서 접하는지에 따라 중심의 좌표를 A,A로 잡을지 A,-A로 잡을지를 고민하라 그랬어. 어차피 반지름은 A제곱 맞긴 해. 반지름 제곱은. 맞죠? 그거였고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야? 기억나니? 이게 아마 지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뭐 했을까? 문제풀이하고 싹 하고 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했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오늘 앞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치관계는 결국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거든. 맞지?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연립을 하는 게 맞기는 해. 원과 직선. 그치? 원과 직선은 연립을 하는 게 맞기는 해. 연립을 해보면 원은 2차, 직선은 1차니까 2차 방정식 나옵니다. 그래서 판별식으로 해결하는 건 맞기는 해요. 근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 나와서 판별식을 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 풀이로 잡지 않아요. 그래서 서술형에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판별식을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로 풀라 했어? 그래프, 뭐 정확하게는 근데 그래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 거랑 한 점에서 만난 거랑 만나지 않는 걸 누구누구 비교하라 그랬어? D와 R을 비교하라 그랬어요. D가 큰지 R이 큰지 또는 똑같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몰 d,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 r을 비교해 주세요 라고 했고 뭐가 큰지는 그림 그려보면 쉽기 때문에 오케이? 바로 외우지 말고 내가 만들어 가라 그랬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그 중에서 누구? 원의 접선에 대한 얘기 했었습니다. 맞나요? 됐죠? 야 근데 어제 수업 뭐 했냐 우리? 야 기억이 안 나. 어제 뭐 했지? 원방을 하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제까지의 숙제가 원방의 스텝 1까지 푸는 거였잖아. 그지? 어제 풀이 했잖아. 그치? 네. 어제 수업은 뭐 했어 그럼? 저거 말고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어제 저거 말고 뭐 했냐? 직선과 접선 맞네. 저게 다네. 자, 어제 했던 거 원의 접선 배웠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거 언제 했지? 나 한 거 같은데 지난 시간에 한 거 같은데 왠지 아무튼 이거 했습니다. 원의 접선은 공식을 외워주세요 라고 했었어요. 어제 한 거 어차피 한 김에 다시 한번 해보자. 이건 D랑 R이랑 같은 거고 얘는 D보다 R이 큰 거고 얘는 D가 큰 겁니다. 맞죠? 그 중에서 누구? 원의 접선 얘기. 오늘 프린트에 나와 있진 않아요. 테스트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원의 접선 다시 한번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 대하여 뭐가 주어질 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 외운 사람 있나? 민서 혹시 외우고 있니? 공식. 접점이 x1, y1이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 접선 공식. 외우고 있니 혹시? 학교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접점이 주어졌을 때 원방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까먹었니? 아 진짜? 진도 왜 이렇게 느려? 야 원샷 너네 어디 배우고 있어 지금? 직선? 평면? 야 무시하는 걸로. 준서는 평면 좌표? 너네 진도 많이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시험 범위? 아 아직 안 했구나. 아, 느려? 아 맞다 시험 끝난 게 얼마 안 됐구나. 아 근데 시험 기간 동안에 또 진도 나갔잖아 한 번. 아 그래? 준서는 어디 하고 있어? 평면 좌표 이제 끝났어? 아 그럼 원방 아직 안 배웠구나. 자 그럼 해야겠네. 접선의 방정식 공식 뭐였어요? 그렇지 x1x 더하기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주문 외우듯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 이 반드시 해주세요. x 곱하기 x 두 개니까 그치? 그 중에 한 놈에다가만 대입하라 그랬어요. 민서 알았지? y 곱하기 y니까 둘 중에 한 놈에다가만 대입하는 거야. 접점의 좌표를.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오늘 원방에 대한 얘기 좀 더 마무리 지을 건데 아무튼 그렇게 외워두세요. 이유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알았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공식은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근데 외워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외워두세요. 오늘 이번 시험을 위해서. 그냥 항상 필터에다 붙여놔. 보고 계속 보고 있게. 알았지? 이거는 외워놓으면 편리합니다. 어떻게 돼요? y는 기울기니까 mx. 그 다음에 항상 두 개 붙습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요. 왜 항상 두 개가 붙냐면 기울기가 두 개가 되는 거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는 이거 해서 항상 두 개야.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 해서 두 개야. 알았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제 했던 거. 자, 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기억나요? 세 가지 풀이가 있다 그랬어. 공식을 이용하는 첫 번째 풀이, 공식을 이용하는 두 번째 풀이, 공식을 안 쓰는 세 번째 풀이. 내가 좋아하는 건 3번. 그렇지. 그냥 저거 쓰면 됩니다. 근데 흐름이 어떤지 좀 이따 한번 정리해줄게. 어제는 말로만 했고. 그럼 공식을 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 접선 공식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뭐. 얘는 뭘 가정합니다? 접점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문제의 x1, y1은 주어진 x1, y1이라서 x1, y1은 상수예요, 상수. 근데 여기서는 내가 x1, y1을 미지수로 잡습니다. 다른 문자 잡아도 돼요. pq. 쓰면 안 되겠구나. 뭐 mn, rs 뭐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러고 나면 공식을 씁니다. 뭐예요?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얘들아 근데 미지수가 몇 개야? x1 하나, y1 하나. 미지수 두 개지? 그러면 식 하나 더 있어야 되지. 그래서 뭐다? 내가 x1, y1을 접점이라 부른다고 해서 얘는 접점이 되는 게 아니야. 접점이란 건 원 위의 점이라서 항상 원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립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연립을 해주게 되면 x1과 y1이 나옵니다. 그럼 x1과 y1이 나오니까 접선을 구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출발하는 거거든. 알았죠? 두 번째. 잠깐만. 연립을 하면 나오나? 식 두 개인 미지수 두 개니까 나오네. PQ는 어디다 써? 밑에 걸 아직 안 썼구나. 이거 아직 XY 그대로 있다 그치? 그래서 P, Q를 대입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X1, Y1에 대한 식 두 개거든. 그 상태에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야. 두 번째 풀이 뭐? 기울기를 가정합니다. 미지수는 M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식을 씁니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을 씁니다. 그러면 m 미지수, r은 상수거든. 반지름이니까. 거기다가 뭘 대입하면? p, q를 대입하면 결국 m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서 m 풀 수 있어요. m을 구해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선생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심플하네? 미지수 하나니까? 아니에요. 밑에 게 더 복잡해요. 그래서 밑에 거는 언제?
기울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은 기울기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거예요. 공식을 쓰는 경우는. 실제로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알았죠? 공식을 쓰는 경우는. 난 그게 귀찮아서 나는 항상 D는 R로 풀어요. 알았죠? 어찌됐건 풀이는 똑같아. 자. 그것까지 배웠었어, 어제. 그지? 그리고 지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민서씨? 지지난 시간을 생각해보자. 지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어제 말고 일요일 날. 그때 우리 원방 하다가 끝났거든. 그때 뭐 있었어? 어제도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해줬습니다. 두 원에 대한 뭐? 교점을 지나는. 기억나? 그렇지. 직선 또는 원. 근데 자, 우리는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으로 외우라 그랬지. 맞니? 그래서 두 도형을 내가 뭐라고 줬어요? fx, y는 0. gx, y는 0. 그러니까 이게 fx, y, gx, y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xy에 대한 식이라는 의미야. 한쪽으로 몰려있는 일반형이란 얘기지. 직선이든 원이든. 그때 너희들의 공식은 뭐다? fx, y 그대로 쓰고요. gx, y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능령을 붙이는데 뭐? 앞에다가 뭐 붙여야 돼? k를 곱하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한 놈에다가 아무나. 그러니까 나는 보통 그냥 식으로 쓸 때는 두 번째 거로 쓰는데 내가 붙이라고 한 거는 보통 심플한 녀석에다 붙이라 그랬어요. 항이 좀 적거나 항이 좀 개수가 좀 작거나 분수가 아니라 정수거나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나서 능령을 붙여주면 됩니다. 맞나요? 근데 그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두 도형이 뭐였을 뿐 직선과 직선이었을 뿐이고 원방에서는 두 도형이 뭐랑 원이랑 원이었을 뿐이야. 풀이 방식은 똑같아. 민서야.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어제도 했었고 지난주에서도 했었던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그 2차항 x제곱 y제곱이랑 2차항 x제곱 y제곱이랑 없앨 수 있는 k값 누구? 마이너스 1이라는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2차항들이 사라졌으니 직선이 나오고 그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부르기도 했죠? 공통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k가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게 되면 절대로 2차항들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뭐가 나옵니다? 원의 문제가 나옵니다라고 했었어. 그지? 맞지? 그러면 테스트 5번 문제를 좀 보면 5번은 다 맞췄지만 한번 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라는 원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y는 7, 마이너스 7은 0이라고 할게요. 이 두 원에 대하여 뭘 구하시오? 공통현의 길이를 찾아주시오라고 했다. 그지? 공통현을 찾아주세요라는 거는 위의 문제입니다. 두 원을 뭐 해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돼요. 맞죠? 둘이 더하는데 이것도 아니네. 둘이 더하는데 k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결국 두 원을 빼는 거거든.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6x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6이 0입니다. 즉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게 바로 공통현이 돼요. 물론 공통현이라는 거는 선분이고 쟤는 직선이긴 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 한 원이 있고 다른 원이 있을 때 민서야, 공통현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거는 이 교점부터 이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해서 연립을 통해서 교점을 진짜 찾는 게 아니라 민서야, 자, 교점을 진짜 찾아서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하라 그랬지? 중학교 때 배웠던 현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한다 그랬었지. 그래서 잘 풀었지 다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0,0이에요. 그 원의 반지름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너희들이 찾는 건 뭐예요? 빨간색 길이니까 그거 절반. 요 길이 하나를 찾으러 갑시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찾을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얘를 찾는 방법이 뭐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렇게 하잖아.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 이렇게 했을 거고 다들. 그럼 6번 문제로 가보자. 6번 문제는 뭐냐면 x-3의 제곱에
더하기 y-2의 제곱은 k입니다. 반지름 모르는 거네. x 플러스 2의 제곱에 더하기 y-3의 제곱인 9예요. 얘의 둘레를 몇 등분? 2등분 합니다. 얘들아, 둘레를 2등분 한대. 어떻게 하는데? 지름이 되면은 2등분이 되죠. 근데 지름은 직선이잖아. 원이 원을 2등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얘들아, 잘 봐. 잘 봐. 잘 봐.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릴 테니까 한번 잘 봐. 이거야 아니면은 이거야. 자, 구분이 안 간다, 그렇지? 자, 지름이 2등분 했어. 지름을 2등분 했어. 지름을 뭔 미쳤나 봐. 원의 둘레를 2등분 했어. 둘레를 2등분 했으면 요 점과 요 점이 어떻게 된 거야? 지름이 안 끝점 아니냐? 원은 지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둘레 2등분이잖아. 넓이 2등분을 묻는 게 아니니까. 둘레 2등분이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무슨 문제야? 공통현이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주세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두 원의 공통현을 구합니다. 둘레 2등분 문제는. 그래서 그 공통현이 누구다?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나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 공통현을 구해야 되니까 전개 좀 할까? 위에 거 가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y에 더하기 13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밑에 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y에 더하기 9 사라지면 4만 남네요. 는요. 되니? 그럼 공통현을 찾자. 뭐 하자? 둘이 뺍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10x 밑에서 위에 거 뺐어요. 마이너스 2y 밑에서 위에 거 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0. 그게 뭘 지난다? 2등분 되는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몇 콤마 몇? 이등분 되는 원의 중심. 맞죠? 민서야, 너 오늘 큰일 났다. 잠깐 일어나서 들어. 잠깨. 알았죠? 그래서 두 원을 빼서 공통현을 구한 다음에 그 공통현이 누구를 지난다? 2등분 되는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라고 푸는 거예요. 알았죠? 넓이의 2등분을 묻는 게 아니라 둘레 2등분이기 때문에 둘레를 2등분 하는 거는 지름이거든.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을 지나는 원이 되면 돼. 넓이 2등분이 아니니까 선생님 오른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 착시입니다. 착시. 둘레는 2등분 된 거 맞아요. 알았죠? 넓이가 아니니까. 원은 알았죠? 그럼 끝났어. 대입하면 되겠네. 뿅뿅.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9 더하기 k는 0이에요. k 얼마야? 35이야? 답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번이야 답은? 2번. 오케이. 알았지? 이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현 문제들. 자, 사실 진짜 어려운 거 알겠냐? 지금처럼 이게 활용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근데 직선은 쉬워. 원이 어려워. 원의 경우에 하나 뭐 있어? 방금 둘레 2등분 어렵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니까. 두 번째 또 뭐 있었어? 기억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은 녀석 찾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밑에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 거였던 거 기억나? 내가 수업 중에 풀어준 거. 지지난 시간에. 그때 강의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내신고쟁이 아마 나올 거야. 알았지? 또는 앞으로 푸는 기출문제들에서 나올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두 개가 좀 난이도가 높아. 알았니? 그거 하고 나면 일단은 지지난 시간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는 끝났어. 하나 남았어요. 이제 원방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 하나. 테스트 2번 말하는 게 아니라 4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형 딱 하나 남았어. 오케이? 그건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 자, 이거 지워도 되겠어요? 테스트 4번 풀으러 가도 되겠니? 간다. 자, 테스트 4번 문제는 내가 언제 강조했었는지
기억에 날려나 모르겠다. 내가 평면 좌표에서 강조했던 유형이야. 한번 볼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x, y와 두 점에 대하여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의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얘들아, 원이 있어. 중심 몇 콤마 몇이에요? 반지름은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런 원이 있습니다. 1,4는 원 밖에 있을 거고 B도 밖에 있을 거예요. 원 밖에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대. 그 점에 대하여 뭐 해달래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합의 최소. 얘들아,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합의 최소. 또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 원 위에 P가 있다고 쳐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제곱 더하기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은 뭐뭐 있어? 임의의 점 P. 중점이면 됩니다. AB의 중점. 맞죠? 직선 위에 있는 점 P. 2차식의 최대 최소로 풀려고 그랬어요. 지금 P는 곡선 위에 있는 점 P야.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새로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법의 보조선을 그어줄 거냐면 싹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맞지? 그 다음에 중점을 잡아봐. 싹.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림 보여? 중점을 잡고 MP를 딱 연결하는 순간 그림이 보여요. 무슨 정리?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배웠으니까 이제는 해야죠. 오케이? 그럼 잘 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합은 뭐야? 외워야지. BM 제곱 더하기 PM 제곱입니다. 맞나요? 합의 2배. 그 녀석의 최소값이지. 그 녀석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M이라는 점은 고정된 점 3,3이잖아. 그러면 BM은 사실 상수죠. 맞죠? 그럼 결국 이게 얘가 최소가 되고 싶으면 얘가 최소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너희들은 곡선 밖에 있는 점 M으로부터 곡선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러면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너희들이 잘 풀어온 문제 중에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 문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점 문제가 있고요. 직선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는 최대 최소 문제는 말 안 해도 너네가 중심을 지나도록 그린 다음에 저쪽에 있는 게 최대고 이쪽에 있는 게 최소인 걸 알 거야. 그렇게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원 밖에 있는 직선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들 중에 가장 가깝고 가장 멀리 있는 거는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었을 때의 저 길이가 큰 거, 요 길이가 작은 거인 거 알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거나 빼면 풀리는 거예요. 얘는
원의 중심이라는 점으로부터 원 밖의 점까지의 거리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빼면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입니다. 원 밖에 있는 점으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에 최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언제야? 이 문제가 진짜 원하는 그림은 언제겠어? M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연결한 그 직선의 교점 위에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짧아지게 되는 거니까 AP제곱 더하기 BP제곱도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 답을 구할 때는 P의 좌표를 찾아서 AP제곱 BP제곱을 진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놈은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이거 구하면 답이야. 최소값은. 근데 이 문제는 희한하게도 P를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직선과의 교점을 한 번 더 찾아야 되는 좀 독특한 문제이긴 합니다. 알았어요? 그거예요. 끝.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해놔. 저 4번 문제 요거 학교 시험 당일 손님이고요. 수년 전에 평가원 문제에서 처음으로 출제됐었어. 좀 많이 오래됐어. 그래서 지금은 익숙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오케이? 오케이? 모든 학원들에서 모든 학교에서 다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알았죠? 자, 아무튼 잘 기억해 두세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합의 최소 원 밖에 있는 AB에 대하여 그 문제는 파푸스 중선 정리를 쓸 수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저 그림 자체를 잘 기억해놔. 알았지? 오케이?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정리 하나 해놓으세요. 그거 하고 나면 접선 어제 하던 거 마무리 좀 지어줄게. 요거 하나 좀 남아있거든. 어휴 허리 아이씨. 추워? 진짜? 씨. 진짜 꽁꽁 싸매자. 묶어두자. 야, 박스 테이프랑 박스 좀 갖고 와라. 묶어놓게. 됐니? 자, 진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제 원의 접선 방정식 문제 중에 두 가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감기 맞아? 열나? 열어놨나? 맞다. 녹화 안 껐는데. 됐어요? 자, 가자. 원의 접선 공식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뭐 하고 있어요? 원을 평행 시켜놨지. 맞지? 지금 여기 첫 번째 너희들한테 알려준 공식은 중심이 0,0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원의 접선 공식은 중심이 이동됐습니다. 자, 여기서 너네들한테 m을 쓰면 안 되겠다. 기울기를 m으로 쓸 거니까 뭐 하지? AB로 잡을까? AB로 잡자. 여기서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게 사실 요거를 공식으로 설명하시는 쌤들이 있고 설명 안 하시는 쌤들이 있어. 나는 사실 공식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모든 문제를 D는 R로 많이 풀었다고 했지. 그래서 나는 D는 R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내가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나는 원의 접선은 꼭 공식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외우는 방법을 설명했던 거예요. 잘 봐. 얘 X 몇 개야? 지금 원방에서. 원방 X 몇 개야? 2개잖아. 2개죠? 둘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접점이 주어지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하나의 x에만 x1 넣으면 된다 그랬지. 뭐겠어?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야. 알았어? 그러면 이게 외운다라는 생각이 아니잖아. 이해됐어? 새로운 공식이 아니게 되거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이거는 뭐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너희가 오늘 곧 배우는 도형의 이동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원이 접선이 있으면 이동이 되면 접선도 따라 이동될 거지. 얼마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y는 m에 x에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에서 이동만 똑같이 시켜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외우면 편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 원 밖의 점이면 어떻게 풀까요? 이거는 괜히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냥 뭐로 풀어주세요? 그냥 D는 R로 푸세요. 알았죠? 오케이? 네. 이것까지 설명하면 끝난 거예요. 원방에서 더 이상 설명할 거 있어? 없어요. 뭐 굳이 한다 치면 한두 개 있기는 하지. 그것까지 설명할 건데. 오케이? 됐음? 공식 외우고 넘어갈 수 있겠죠? 오늘 이동까지 일단 싹 진행하기 위해서 문제는 원방 위주로 많이 풀어줄 거야.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외우는 거는 혹시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지운다. 저거 접선. 이거 지울까? 자, 가보자. 어? 아, 지워도 된다고? 아, 네, 그러세요. 호이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 좀 할 거냐면 공통접선. 공통접선에 대한 길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현의 길이랑 접선의 길이 내가 지난 시간 지난주 일요일 날 수업할 때 내가 이거는 너희들 알지? 하고 넘어갔던 거야. 뭐?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중학교 때 현의 길이 배웠고 중학교 때 접선의 길이 배웠습니다. 민서야, 현의 길이라는 거는 오늘 숙제 풀이, 테스트 풀이에도 나왔지만 현의 길이는 결국 이거거든. 중학교 때 물어보는 거는 뭐였어? 이거 줄게, 이거 줄게. 대신에 이 현의 길이 구해봐. 그럼 너희들은 혹시 수직이면 2등분 되는 거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중학교였어. 그럼 이건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겠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즉 원방을 읽어서 반지름을 찾을 수 있겠니? 이걸 구할 수 있어? 즉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쓸 수 있겠니? 이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찾으면 끝나요. 피타고라스. 맞죠? 접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씨, 빗나갔어. 접선의 길이는 중학교 때는 이거 수직인 거 알아? 이거였다면 이제는 수직인 건 당연히 아니까 이거 두 개 구할 수 있어? 즉 원방에서 반지름의 길이 찾을 수 있니? 원방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찾을 수 있니?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피타로 정을 쓰면 이게 바로 접선의 길이에요. 얘도 똑같아. 공통접선의 길이도 중학교 때와 똑같습니다. 공통접선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면 너무 크다. 두 원이 존재할 때. 그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랑 또 뭐? 아래? 아래는 아니야. 넘어질 뻔. 이거 그림 기억나? 빨간 색깔은 이름이 뭐게? 여기 있으면 이거 쓰기 힘든데. 공통 내접선, 미쳤나? 외접선이고요. 얘는 공통 미쳤나봐. 왜 이래? 내접선입니다. 알았죠? 그럼 길이라는 거는 접선의 길이니까 결국 접점 접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접점 접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알았죠? 그놈에 대한 얘기 나오면 딱 너희들의 그림들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보조선 이렇게 긋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워왔어요. 뭐? 일단 접선 나오면 중심까지의 반지름 그어줘요. 어떻게 만납니다? 무조건 수직. 무조건 저 반지름 그어줘요. 뭐 합니다? 수직.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얘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또 해줘야 되는 거. 그걸 긋고 나면 뭐 해줘요? 중심과 중심 사이에 길이를 연결해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교 때와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D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방에서 읽어줄 수 있어 R1과 R2를. 맞니? 여기도 마찬가지. 맞니? 그리고 나면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냐면 삐뚤어졌다. 에이씨, 일로 가자. 이렇게 만들어 주라 배웠어. 오케이? 자, 간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길이 이거거든. 그게 어디로 이동돼 있어? 여기로 이동돼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길이 이 녀석이 이동돼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L 구할 수 있어요. 맞아?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 알지? L 구하고 싶지? 여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R1 더하기 R2. L 구하고 싶지? D 알지? 이거 뭐예요? R1 마이너스 R2. 물론 지금은 R1이 큰 거니까 원래는 절대값.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냥 L 구하고 싶으면 D 찾아오세요. R1, R2의 합인지 차인지 찾아오세요. 그거를 찾아오세요로 바꾼 게 고등학생이고 줄게가 중등.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요거까지 하면 원방은 진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어머. 알았죠?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 이동 남았습니다. 이동은 진짜 쉬우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알았죠? 오늘은 원방 문제 푸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았죠? 도형 이동은 혹시 몰라서 내가 그냥 개념 설명만 싹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았지? 근데 필기 같은 거는 연장이나 이런 데 해야 되겠죠? 또는 집에 가서 정리를 하던가. 이런 것들 그림 잘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누구 나간다?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을 자 세부 유형, 심화 유형을 빼고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에 끝나. 이게 다야. 여기에 있는 내용, 써야 되는 내용. 그게 다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화 유형으로 넘어가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도형 이동은. 어려운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간다. 자, 도형의 이동입니다. 누구 있죠? 이동을 합시다. 어떤 이동과 어떤 이동? 대칭 이동과 수직 이동은 뭐야? 평행 이동이요. 평행 이동이 있고요.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평행 이동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대칭 이동도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네 가지예요. 물론 심화 유형으로 넘어가면 더 있다 그랬는데 심화 유형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뭐 제목만 써보고 간략하게만 설명해 볼게. 심화 유형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역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대칭 이동이야.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랑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자, 저쪽에 있는 점과 도형은 뭐냐면 점을 이동하는 거고 도형을 이동하는 거라면 얘는 점에 대해서 이동하세요고 얘는 도형에 대해서 이동하세요예요. 알았죠? 오케이? 거기도 사실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또 있습니다. 그건 일단 좀 이따 해볼게. 자, 일단 요거 점을 평행 이동합시다. 졸라게 쉬워요. 평행 이동은 x축에 대해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이동하는 게 있고요.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는 게 있고요. 그걸 섞은 게 있죠. 다들 알 겁니다. 자, 준서야. a, b라는 점, x, y랄까? x, y라는 점이 있었어. 왜 이래 글씨가? 다시 x, y라는 점이 있었어. 자,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했어. 몇 콤마 몇? 그렇지. x 플러스 m 콤마. 자, 모르는 사람 없죠?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역시 아이고 얘를 이동하는 거니까 x좌표 그대로고 y좌표만 n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둘이 동시에 진행하면 둘 다 더해주시면 돼요. 이게 답니다. 맞죠? 그러면 도형을 이동해보자.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뭐다? fx, y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거는 일반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해주세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시켜보자. 자, 준서야 한 번만 더. 어떤 도형이 되지? 그렇지. y축의 방향과 그리고 xy축의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도 다 똑같습니다. 평행 이동은요. 도형의 이동을 해보면 민서야 도형 이동을 해보면요. 부호가 반대예요. 이거를 너희가 뭐로 생각하면 되게 편하냐면 그냥 원방 생각해봐. 이거 뭐야 이거. 원방 생각해봐. 중심의 좌표가 0,0인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근데 그게 이동돼가지고 m,n을 중심으로 갖게 되는 원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너네가 당연히 이렇게 쓰잖아. 그냥 x 대신에 뭐만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x 대신에 x-m을 집어넣으세요. y 대신에 y-n을 집어넣으세요가 끝입니다.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오케이? 다 이런 규칙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x 대신에 뭐 넣기? x-m 넣기. y 대신에 뭐 넣기? y-n 넣기. 그러다 보니까 유리함수에서는 어떤 거 나와? 원래는 y 대신에 y-n을 넣었는데 우변에 넘어가서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직선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하자. 여기서 말하는 대칭 이동은요. 점을 이동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대칭 이동? 기본적인 5가지. x축에 대한 대칭 이동, y축에 대한 대칭 이동,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아, 좁다.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 5가지. 자, x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 바꿔주는 거야? y의 부호를 바꿔줍니다.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x의 부호를 바꾸는 거겠죠. 자, 그럼 신용아,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어떻게 해주면 돼? 둘 다 부호를 바꿔줍니다. 알았죠? 그 다음 민서야, y는 x에 대한 대칭이면 누구를 바꿔주면 돼? x, y에서 x, y에서 y는 x 대칭이다. 뭐 해주면 돼? 그렇지. x,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혹시 알고 있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준서야 어떻게 돼?
x와 y의 자리와 부호를 모두 바꾸시면 됩니다. 가끔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교과서에 보면은 또는 문제집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얘는 항상 옆에 개념 포인트라고 하면서 조그만 글씨들 나오잖아. 거기에 보통 들어가 있어요, 다. 그럼 그걸 나는 모아놓은 것뿐이고. 알았지?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대칭 이동도 쉬워요. 왜? X축 대칭이면 누구 부호 바꿔버리면 되거든. Y의 부호를 바꾸면 되거든. 얘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Y축 대칭이면 누구? X의 부호 바꾸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면 누구? 둘 다 부호 바꿔주시면 됩니다. Y는 X 대칭이면 누구? X와 Y의 자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왜 안 바꿨어? 그게 바로 뭐예요? 역함수죠. 수학 하에서 배우는.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x, 아니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면 도형은 똑같아요. x와 y의 자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진짜 쉬워 보이는 데 있잖아. 도형의 이동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 문제를 혹시 도형의 이동을 시험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 킬러 문제 보여줄게요. 다음번에. 혹시 들어가는 학교들 있으면. 알았지? 몰라.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오늘 보여버릴 수도 있고. 알았죠? 웃어? 좀 이따 할 거야. 자, 그리고 나서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요게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가보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점을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도형을 이동하기도 합니다. 도형에 대한, 이게 직선이구나.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점을 이동하는 게 있고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요. 도형을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두 개씩 있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 자, 키포인트만 딱 얘기를 하면은 점에 대해서 점을 이동할 때는 중점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점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 중점이라는 거랑 자취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어렵겠지?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점은 중점이라는 거랑 수직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도형을 이동할 때는 중점이라는 거랑 수직이라는 거랑 자취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키포인트는 요 세 개야. 오케이? 중점, 수직, 자취. 오케이? 첫 번째, 점에 대해서 점을 이동할 때는 있잖아. 잘 봐. 누구에 대하여. A, B라는 것은 X, Y랄까? X, Y 하면 또 미지수로 보는데. X, Y라는 것은 P, Q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가게 될까? 그게 바로 얘가 중점입니다 라는 사실만 쓰면 돼. 졸라기 쉽겠지? 오케이? 그러면 점에 대하여 도형을 이동을 할 때에는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A를 이동시킨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생기는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푸는 거예요. 어떤 유형?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취 문제 중에 조건식과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지. 조건식에 기본이 있고, 야, 그러고 보니까 아폴로니우스 원 안 했다 우리.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안 하고 있었으면. 아폴로니우스부터 할게.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까먹었다.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조건식과 움직이는 점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에 기본과
각이등분선의 방정식과 아폴로니우스 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은 심화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심화 유형을 응용하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됐음? 어려울 거야.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하는 거는 있잖아. 쉬워요. 이 직선 L에 대하여 여기 있는 점을 이동하시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이동 후의 점은 뭐 이게 x, y겠지 미지수. 이걸 안 되겠다. a, b로 해야겠다. 이걸 x, y로 하자. 이것도 a, b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다? 이동 후의 점을 우리가 x, y로 잡아준다면 반드시 그 둘의 중점을 L이 지나주시면 돼요. 중점 하나 쓰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둘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를 이용해 주세요. 끝이에요. 알았죠? 그럼 얘는요.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때는 도형 위에 움직이는 점 A가 있을 때 그 도형을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점 P 그 만족해야 되는 건 이거랑 똑같겠지. 를 만족하며 움직이는 도형의 자취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어요? 와 그림 드럽게 못 그렸다. 그치? 미쳤나봐. 이렇게 그리고 있어. 병신인가? 자 다시 대칭이동인데 이걸 이렇게 그리다니.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죠?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끝! 이게 다야. 풀려고 하면 어려울 거다. 왜?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서 꽤 어렵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다예요. 끝. 그러면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른 유형들이 있는 것뿐. 개념은 이게 다예요. 알았어요? 요거 지금 잘 정리해뒀다가 요번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대부분들.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만 이게 다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놔. 찍을 사람들 찍어주고요.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해주세요. 민서는 사진 찍을 거지? 이거 찍으면 단톡방에 좀 올려줄래? 요 판은. 어? 어? 요거? 아 요거 강의돼? 그럼 내가 찍어서 올려줄게. 내가 가운데서 찍을 수 있으니까. 인정. 선풍기. 너 렌즈 아니지? 아 렌즈지. 아 렌즈 아니면 다행. 아 너 눈 좋댔지? 아 부럽다. 와 씨. 내 시력이 떨어졌어. 1.2래. 와. 난 지금 교정 시력이 1도 안 되는데. 0.6인가? 7인가? 그지? 이 교정으로 1점 몇 가지 가면 어지러워가지고 못 살거든. 벗었을 때랑 꼈을 때는 너무. 나도 솔직히 잘 몰라. 그냥 뭐 마이너스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안경을 벗으면 안경 없네. 안경을 벗으면 여기서 네 눈, 코, 입이 흐릿하게 보여서 거의 구분이 안 가. 아 얼굴에 뭔가 시커먼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여. 민서 정도 되면 거의 달걀 귀신이고 사람의 형체 그 색깔만 보여. 검정 색깔 머리카락 부분, 피부 색깔 부분, 그 다음에 뭐야 보라 색깔 옷 부분, 뭐 검정 색깔 뭐 흐릿한 형체만 보여. 어? 시력이 안 낮아진다고? 아 부럽다. 축복받은 거야 그건. 뭐 2.0이라고? 아 부럽다.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빛의 굴절 생각하면은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야? 저기서 멀리서 오는 게 여기 이게 뭐지? 각막인가? 이게 각막인가?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수정체인가? 수정체 맞아.
여기를 거쳐서 여기에 안고 요 안쪽에 딱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이 초점 조절이 멀리 있는 거랑 가까운 거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보통 뭐가 안 되는 거야? 멀리 있는 게 엉뚱한 데 맺히는 거고 가까이 거는 잘 맺히는 거니까 뭐가 안 되는 거야? 뚱뚱해진 건 되는데 얇게 되는 게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근시는 뭐야? 뚱뚱한 게 안 되는 거잖아. 반대로. 우리랑 반대로. 그러면 이게 이것만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노안이 근시잖아. 노안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원시인가?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거. 아,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원시야? 아, 그래? 난 잘 몰라. 아무튼 그 이름이 항상 헷갈려. 아니, 멀리 있는 게 안 보입니다인데 왜 근시야?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근시야? 보이는 걸 기준으로야? 그냥 볼 시자니까 그런 거야? 그치? 나 이 이름이 너무도 헷갈려. 그 되게 헷갈린 것 중에 뭐 있어? 변비약, 설사약. 설사약은 뭐야? 설사를 치료하는 약 아니야? 변비약은 변비를 치료하는 약이고, 변비약은 그래서 뭐야? 설사를 유도하는 약이잖아. 되게 이상하거든. 설사약은 뭐야? 변비를 유도시키는 약이잖아.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그, 그래서 설사인 사람이 변비약, 아니, 설사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되기도 한다? 그 적당하게 괜찮아지면은 그만 먹어야 돼, 그거. 제사제라고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거잖아. 근시원 씨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둘 다 안 되면 그냥 저 근육이 그냥 멍청해진 건가? 아니, 아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안 보이는 거지.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그냥 무조건 안경을 껴야 돼. 그래서 둘 다 잘 보이게 만드는 안경. 뭐해? 그런 게 뭐 있어? 뭐 다초점 렌즈 이런 것도 있잖아. 근시 원시 다 잡는 거. 난시도 포함해서. 난 난시는 두 개로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 어, 두 개, 세 개로 막 겹쳐 보여 막. 난 난시도 이제 심하거든. 응? 아, 그치. 근데 그게 우리는 제대로 눈을 떠도 그렇게 보여. 어. 그래서 그 난시인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난시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생김새가 다른 거 알아? 난시인 사람들은 밤에 빛을 보잖아. 가로등 불빛이나 이런 걸 보잖아. 그게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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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이렇게 보여. 너희들은 모르지. 난시 아닌 사람들은. 난시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 그거랑 조금 다른데 그 빛번짐이 발생을 해. 기본적으로 저게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난시인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빛이 달라. 어,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겠다. 그치? 그치. 물론 나는 난시긴 난시인데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니까 안경을 벗고 보는 세상을 잘은 모르겠네. 너무 흐릿하게 두 개가 겹쳐 보이니까 이게 뭐 겹치는 건가? 뭔가 귀신인가? 렌즈도 근데 난시를 교정을 해주니까. 근데 교정을 해서 저 정도거든. 근데 되게 아무튼 희한해. 보는 게 좀 희한해. 이렇게까지 뭐 넓게 보인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빛이 이렇게 생겼어 다. 그 너희들이 만화에서 보면은 빛이 막 반짝 이렇게 생기잖아. 그게 보여 우리는. 아니 이거 어두울 때, 눈부셔. 어두울 때. 모든 빛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빛 번짐이 발생은 해 있지 어느 정도. 아니 안경을 벗을 수가 없네. 그건 너무 밝은 하나의 광원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서 보이는 뭐 비상구 문 있지. 거기는 쫙 퍼져 보이긴 하지. 그 비상구 문이 쫙 퍼져 보이긴 하지. 그 주변이 초록색이야. 살짝. 그치. 아, 아무튼.
바빠졌지. 뭘 찾아봐. 자, 갑시다. 그래서 뭐 도형이동을 사실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되는데 사실 너희들도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이거 시험 범위도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원방 마무리 좀 지을게요. 말 나온 김에 자취 연습 좀 하자. 아폴로니우스 원. 알았죠? 자, 한 번 더 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이동은 여기서 끝이야. 원방 마무리 짓고 문제 좀 풀다가 오늘 끝날 거예요. 자, 내가 뭐 한 번만 더 쓰자라고 했냐면 자취의 방정식이야. 또 쓴다 또. 귀찮아 죽겠네. 시험 대비하다 보면 한 3번은 더 쓰겠지.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죠. 뭐랑 뭐?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랑 움직이는 점이 주어지는 경우. 저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도 움직이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식 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이렇게 삐딱해? 첫 번째,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유형. 두 번째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아니, 성질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세 번째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가자. 기본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외워두세요. 기본. 무엇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라고 나와 있거나 라고 해석이 되는 문제들은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xy에 대해서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써주기만 하면 정리했을 때 답이 나옵니다. 이게 기본 문제풀이였지. 기억나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은 왜 독특해서 내가 빼놨다 그랬어? 문제 안에는 아무리 봐도 자취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 물론 자취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각의 이등분선이랑 좀 거리가 멀어서 오케이? 의미상으로는 똑같지만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자취라고 안 나와 있는 문제인데 너네들은 자취 문제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래서 좀 독특하다 그랬어. 이제는 잘 알 거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왜 독특하다 그랬는지 기억나? 문제는 뭐라고 나옵니다. 자취 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자취로 풀어요, 안 풀어요? 풀면 안 된다가 아니라 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외워가지고 풀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시켜요. 서술형에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자취로 푸는 문제들은 서술형에서 왜 원인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만 나올 뿐 그 외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은 학교에서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취로 안 푸는, 외워서 푸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단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자취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무렇게나 찍는 거야. 값은 지저분할 수 있다. A라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해볼게. 너무 크다. 1,0 하자. B라는 점이 있어요. 6,0이라고 해볼게. 로부터 의 거리의 비가 2대 3인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자취라고 생각하고 풀어봐. 그리고 혹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 자취 말고 다른 방식으로 없어? 그럼 자취로 먼저 풀어보세요. 기기. 다시 말하지만 값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한 2대1 정도로 깔끔하게 바꿀까? 문제를.
심플하네. 기기. 귀귀. 자, 보자. 보여드려봐. 자취 문제니까 자취처럼 풀어보자. 지금 내가 푸는 풀이는 앞으로 너희들이 푸는 풀이는 아니고 서술형에 나오면 푸는 풀이. 원방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왔어요. 원방 시험 들어가는 학교들 좀 있지. 자, 서술형에 만약에 이것이 왜 원임을 또는 이거를 아폴로니스 원이라고 한다. 왜 그것이 성립함을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그게 미지수로 남았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1,0, 6,0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외우는 건 조금 이따 할 테니 서술형처럼 생각해서 풀어보자. 자, 일단 만족해야 됩니다. 무엇이? 점의 자취라고 안 하고 그냥 인자취라고 해버렸네. 점의 자취. 자, 가자. P의 자취네. P를 몇 콤마 몇으로? X, Y로 두세요. 자취를 그리는 점. 맞니?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하면 돼? 이걸 식으로 쓰면 됩니다. A, P, B, P 2대 3. 맞니? A, P, B, P A, B, P 2대 3. 그거를 이제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점과 점선의 거리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 루트 다 들어가 있지. 귀찮지?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2BP는 3AP라고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버려요. 그러면 4BP 제곱은 9AP 제곱입니다. 맞나요? 를 식으로 쓰면 끝나. 가자. 4BP 제곱 뭐야? X-6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 맞니? 됐니? 는 9 B 뭐래? AP 제곱 X-1의 제곱 Y의 제곱. 됐니? 전개해서 정리하면 끝나요. 우변으로 넘어가자. 9x 제곱 4x 제곱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x 제곱. Y 제곱도 마찬가지. 1창 간다. 마이너스 18x 마이너스 얼마야? 48x 넘어오니까 플러스 48 플러스 48 마이너스 18 플러스 30 x 상성 가도 되겠니? 아휴 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4 곱하기 36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우변에 뭐 있어? 9 얼마야? 144 더하기 9니까 마이너스 135 양변을 뭘로 나눠요? 5로 나눠요. 너네 그 유튜브에서 그거 봤냐? 오로나미시 거꾸로 재생 이런 거 봤어? 개웃긴데 꼭 한번 보세요. 알았죠? 오로나미시 거꾸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욕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시 막 이러잖아. 그 발음이 되게 이상하잖아. 요렇거든. 시발로미 겁나 웃겨. 근데 그게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 노래니까. 그 목소리도 이상하잖아. 그 여자 목소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러잖아. 그, 그 밑에 자막이 나오는데 이 씨바놈이 이랬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 씨바놈이로 들려 막. 근데 그 거기 자막을 보면 이해가 될 거야. 들어보면 알 거야. 좀 이따 끝나기 직전에 들어볼까? 아무튼 그래서 오로 나눠보면 나 그거 듣고 그냥 개 터졌었네. 뭘 또 10분까지야? 야, 듣고 끝낼 거야. 조용히 해. 뭘 자꾸 여유를 둬. 우리가 무슨 뭐 하는 뭐 광고회사야? 자, 갑시다. 요겁니다. 그렇죠? 그럼 찾아보자. 어때? x 더하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9 들어왔으니까 옆에는 3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와! 뭐가 만들어졌어? 원이 만들어졌지. 어떤 원? 중심이 마이너스 3,0이고 벤주름이 6인 그런 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가 발견한 원이다. 그래서 원이 돼요. 그럼 질문. 왜 원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선생들은 다 뭐라고 설명하면 야, 자취해봐. 원이지? 하고 끝내. 근데 실제는 그렇게 증명하면 안 돼. 다르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증명을 해보자. 자, 여기서 서술형이네. 학교 수행평가 중에 가끔씩 주제 하나 선정해서 발표하시오라는 수행평가 나오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오늘 나왔다고? 아, 그치. 보통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 수학자를 적는 것도 와, 이제 전에 아폴로니우스 하면 되겠네. 아폴로니우스 수학자겠지 뭐. 아폴로 뭐 우주선은 아닐 거 아니야. 재미없다. 아무튼 그럴 때 좀 도움 되니까 그냥 잘 들어만 놔. 알았지?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결국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학교생들도 잘 모르거든. 할 줄 모르거든. 알기는 아는데 까먹었을 거야. 또는 모르거나. 일정한 점들의 자취 문제예요. 외우는 거는 조금 이따 밑에 한 줄 써줄 거니까 여기 한 줄 비워놓고 생각해보자. 왜 그게 성립하는지를 설명을 해보는 건데 일단 우리는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 대표적인 점 두 개 알잖아. 뭐? 내분점, 외분점. 맞지? A와 B가 여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들의 자취라고 해서 나는 일단 m이 좀 더 크다고 그냥 가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그럼 대표적인 점 너무 작다. 이 간격은 둘이 좀 비슷하게 해주는 게 좋아. 너무 차이 나면은 그리기 어려워요. 요렇게 일단 내가 해볼게. 밑에다 할까? 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점이 이제 우리가 내분점이라 부르는 거 길이 b m 대 n. 그럼 뭐도 있겠어? m 대 n 외분점도 있겠지. 지금 나는 m을 크게 했어. a에서 좀 더 멀어, b에서 좀 더 멀어. a에서 조금 더 멀죠? 맞죠? 맞죠? 잠깐만. 내가 반대로 말했구나. 차이가 좀 안 나게 그리기가 더 어렵겠네. 차이를 좀 나게 그려보자. m 대 n. 그럼 m 대 n 외분점 어디 있겠어? m이 졸라 크네? 어디로 갔다 와야 돼? 뭐 한 이쯤 갔다 올까? 이렇게 가자. 이 길이 b가 m 대 n이면 되겠지. 외분점이다, 맞니? 네. 그 두 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 더 다양한 점들 있잖아. m 대 n을 만족하는 게 어디도 있을 수 있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겠죠. 길이 b가 몇 대 몇? m 대 n이 되는 거야. 자, 다 그렸어요. 보여, 얘들아? 뭐가 도대체? 저 새로운 점 초록점에서 노란색 점까지 연결시켜봐. 뭐가 보여? m 대 n은 m 대 n 보여? 무슨 공식이야 이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공식이잖아. 하나 더 보여? m 대 n은 m 대 n. 나이키 공식 보여? 그건 뭐야? 연장선에 대한
외곽의 이등분선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요 전체의 각이 180도인데 동그라미 x, x. 그러면 동그라미 x를 합하면 몇 도야? 90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요 초록색 점은 임의의 점입니다. 어떻게 돌아다니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90도가 되도록 하는 뭐? 원의 원주각이 되도록 하는 지름이 내분점과 외분점인 원에 대하여. 이거야. 그럼 결론입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인 점들의 자취 문제를 자취로 풀지 말고 너희들은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에요 라고 외워서 풀게 될 거고, 그걸 증명하는 게 이 그림 하나예요. 요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게 진짜 문제야. 저 문제 다시 풀어보자. 1,0과 6,0으로부터의 거리비가 2대 3이라고 해서 항상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시오. 아, 나 이거 이렇게 풀 거야. 내분점, 외분점 빨리 찾아야지. 내분점 공식, 외분점 공식을 써도 좋고요. 또는 그림을 이용해서 점을 찾아도 좋아요. 내분점 찾아보자, 얘들아. 고기 들어봐. 내분점 몇 콤마 몇이야? 2b를 더할까? 2b를 더할까? 곱한 순서는 끝점 시작점입니다. 콤마 0이에요. y좌표는 다 0이니까. 몇 콤마 몇? 3,0. 그리고요. 외분점의 좌표는요. 2b를 뺄까? 분자도 2b를 뺄까? 끝점 시작점 순서를 곱해주세요. 콤마 0이에요.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9,0이에요.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을 하는 원입니다. 마이너스 9,0, 3,0에 중점에는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 3,0이 있어요. 반지름 길이 얼마인가요? 6이 되는 원이에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반지름이 6인 원.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폴로니우스 원을 제대로 푸는 겁니다. 알았음? 그냥 자취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저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녀석에 활용 문제가 있음을 무시하는 거죠. 활용형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잘 봐. A, B를 M 대 N으로 AB로부터의 거리비가 M 대 N은 원 위에 있는 점을 또는 도형이 그리는 자취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할 때 지금 그림을 그냥 빌려서 이렇게 할게. (1번) 각 PAB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각을 구하든지 P의 좌표를 물어보든지 합니다. 두 번째,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를 물어보든 그 넓이를 물어보든 합니다. 그런 문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각 PAB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림 좀만 키울까? 너무 옹졸하게 그려놨다, 그지? 비명이야 뭐야? 이렇게 일단 칠게. 그냥 P가 요 위에 돌아다니는데 각 PAB가 가장 큰 경우는 원의 접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각이 가장 큰 거예요.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으면 결국 높이가 최대면 돼요.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인 경우입니다. 두 가지 응용 문제가 있으니 빨리 원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왜?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지 알겠어? 빨리 구할 수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문제인 삼각형 넓이가 최대다라는 문제는 높이가 뭐가 되겠네? 벤주름이 되는 거지. 뭐.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끝.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두피는 다르다. 오케이? 요렇게까지 가면은 원방이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라니. 너 자꾸 왜 그래? 자, 제발 있어라. 야, 아직 안 찾아봤어. 내기 할까 말까? 있으면 풀고 없으면 마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안 할래. 아니,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싫어요, 갑자기. 아, 싫어졌어요. 나폴리우스 원천이요. 네. 고일 수준에 저렇게 없네. 그런 거 없어요. 뭐라고? 고일 수준에 어. 석사 이름 나오고 어. 사인이 파푸스, 그 겹치면 안 되거든요. 가우스, 아, 피타고라스, 유클리드 이런 거 많으면 돼. 아포로니스는 누가 있어? 근데 있어요. 아. 파푸스 해. 파푸스 중성정리 있잖아. 빨리 가요. 파푸스 중성정리 너무 재미없는데? 아, 겹치면 안 돼? 그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반 기준이야? 학교 기준이야? 반 기준? 아, 프로젝트는 재밌는데. 젠장. 늦었군. 야, 근데 진짜 없다. 이 개판이네, 이 문제 집. 맛있나고는 안 했어요, 여러분들. 뭘 자꾸 끝이야? 쟤 왜 저래? 야, 아니다 라고 했지. 아니, 내기 할래? 라고 했다가 아니야, 내가 안 할래 라고 바꿨잖아. 쟤 미쳤나 봐요. 이러다가 있으면 진짜 대박이다. 근데 진짜 없어. 이거 뭐야? 있다. 점이래. 753번 풀어보세요. 조용히 안 할래요? 그러면 해야지. 내기를 안 했으니까. 갑시다.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다. 자취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취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객관식 문제다. 절대로 그렇게 풀지 마세요. 알았죠? 어떻게 푸세요? 1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쓸래? 그림에서 빨리 좌표를 찾아버릴래? 나는 그림을 이용할래. A는 0,1, B는 0,-5. 그 간격은 얼마입니다, 현재? 6을 나타내고 있어요. 1대2 내분점을 찾아보자. A로부터 길이가 1. 요 점이다, 그치? 맞니? B에서 A까지 가는데 6만큼 증가했어요. 2 증가했다는 얘기네. 얘네 몇 콤마 몇이야? 0,-1입니다. 외분점 가자. A로부터의 거리가 1이니까 여기 있겠네. 한 이쯤 있다 치자. 어떻게 돼요? 1대2가 지금 내분점은 이렇게였다면 이거는 이렇게 1대2인 거지. 길이가 똑같네. 6만큼 증가했으면 6만큼 증가하세요. 외분점은 0,7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아, 머릿속에 자꾸 맴돈다. 큰일 났다.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0,3이고요. 그럼 반지름 얼마예요? 4가 됩니다. 답은 x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6입니다. 하면 끝나요. 알았죠? 어때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유형의 문제들 혹시 나오면은 잘 풀어줄 수 있겠니? 저 녀석은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혹은 주관식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때는 자취 풀어 안 풀어. 서술형에 나와도 자취로 안 쓰고 빨리 원을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거 말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이용하고 아무튼 그걸 가지고 찾고요. 객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럼 여기서 끝을 내면은 너희들이 많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다. 그치? 자, 유형 5번은 지우세요. 202페이지에 유형 5번 764번이죠. 764번은 지워버리세요.
너무 크게 막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지어 놓으세요. 이거는 교육까지 없는 거라서 안 나옵니다. 알았죠? 5분 정도 일찍 끝낼까? 왜지? 수고했습니다. 야, 수고. 아, 나 안 힘든데? 저희가 선생님이 너무 지쳐 보이세요. 아, 내가 지쳐 보여? 아니야, 난 괜찮은데? 선생님은 진짜 잘하시는데 쌤이 너무 지쳐 보이세요. 난 괜찮으니까 그냥 할게. 조직회의가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어, 제가 들었었는데 어. 지쳤는데도 안 지치다고 말해요. 아, 그런 거야? 약간 마약 같은 거네? 그럼 기억 생각하면 마약 좀만 더 빨자. 일로 와. 보자. 자, 804번 별표 하나 쳐놔. 학교 시험 단골이요. 그 다음에 801번 별표. 이거는 교육까지 없는 거라서 아까는 지웠는데 요거는 풀어보세요. 알았죠? 앞쪽은 지우고 여기는 좀 풀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유형 있는데 어디 갔지? 생각보다 많다, 그지? 저번 주 다음 주까지 이거 80문제. 아, 잠깐만.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진짜 한 30문제 되네. 800번까지 끊어. 유형 5번 지워. 여기도. 801번은 별표 치라고 했지만 유형 5번 지우세요. 알았죠? 여기는 숙제 빼. 800번까지. 그러면은 숙제가 35문제. 아직 조금 많나? 110개다. 에이, 일주일 숙제인데, 그지? 자, 여기서 그러면 딜을 하지. 이번 주까지 원방이 시험엔 안 나온다라고 확정이 되는 학교는 풀지 마세요. 확정이 안 되거나 미정이거나 나간다. 그러면 보세요. 어? 아, 넌 나가는 게 확정이지. 아, 그럼 푸는 거죠. 구라치. 강냉이 나가요. 강냉이 나가요, 그러면. 그리고 민선의 학교 셈하고는 아직까지 시험 범위가 안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풀라는 약간 답정너 같기도 한데 그건 나도 그래. 나갈 것 같아. 원방이 안 나가면 저희 시험 범위가 그렇지. 말이 안 되지. 자, 그렇지. 아, 그러네. 부등식 다 했으니까. 그래, 원방 풀자. 그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